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1월 6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월 6일 목요일 주식시장 분위기와 대한민국 제1야당인 국민의힘 분위기가 대충 둘 다 엉망진창인 것 같은 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정치 정말 모릅니다. 그리고 오로지 경제, 그 경제 중에서도 부동산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나중에 제가 집을 산다든가 그랬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모르고요. 오로지 주식에 관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 주식과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쪽 분야, 증권 분야, 이런 경제 분야에서 이 사람은 좀 똑똑한 것 같아. 이 사람은 좀 모질란 것 같아.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가려낼 수 있는 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방송에서 여러분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요. 저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있잖아요. 그분 능력 없는 것 같아요. 좀 모질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종종 해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윤석열 후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한민국의 검사들의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나 보다.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검사가 아니라 검찰의 총장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검찰들 중에 짱 먹은 거잖아요. 와, 근데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경제 쪽에만 좀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분위기가 그냥 다 똑같은가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정치 얘기는 제 분야가 아니니까 접어두기로 하고 1월 6일 대한민국 주식시장 엄청난 힘든 시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힘들 때마다 미쓰리는 마이크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미쓰리 나 멘탈이 막 무너질 것 같아 빨랑 잡아줘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의 멘탈을 좀 잡아드리려고 오늘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요. 이른 금리 인상, 그러니까 빠른 금리 인상, 이러다 다 죽어 이렇게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게임의 그 일부분을 좀 패러디를 해봤는데요. 오늘은요, 제가 어제는 여러분들한테 좀 겁을 줬잖아요. 여러분, 2022년 증시 긍정론이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했잖아요. 오늘은 또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안 좋잖아요. 제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더 갈 거예요, 더 갈 거예요 부르짖고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땐 안 좋을 거예요, 안 좋을 거예요, 당분간 힘들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그냥 엇박자를 내는 그런 전문가들이 너무 싫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위기 속에 기회가 있고, 그죠?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이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월 6일 날 엉망진창인 주식시장에도 올라가는 종목들 많습니다. 물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떨어지고 그 떨어지고 있는 어떤 그 비율이 좀 크지만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할 때, 내가 그 종목을 매수할 때 어떤 신념이 있다면 그리고 신용이 아니라면 버티면 되는 거예요. 왜? 주식시장은 언제나 열리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의 화이팅을 외치며 자, 오늘도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5일 수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 S&P 500이 1.94%, 그리고 나스닥이 무려 3.34% 하락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여러분 나스닥 지수가 2% 그때 빠졌죠. 이 나스닥이 2% 빠진 것은 금리 인상에 굉장히 약한 고리가 나스닥이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떨고 있구나 이런 걸 반영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1월 5일 뉴욕 증시를 보면서요. 이놈 새끼들이 그냥 악재란 악재는 그냥 다 쏟아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여러분 1월 5일 날 뉴욕 증시가 하락한 거는
12월 달 FOMC 회의록 때문에 하락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1월 5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이렇게 쭉 검색하다 보시면요. 그 기사 내용 중에 아이고 뭐 오미크론이 뭐 신규 확진자가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오로지 1월 5일 뉴욕 증시에서 가장 크게 다뤄졌던 이슈는 뭐냐면 미국의 금리 인상. 어떤 금리 인상? 발빠른 금리 인상. 발빠른 금리 인상 앤드 긴축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증시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근데요. 커플링은 빼라고 있고 알리바이는 깨라고 있는 것처럼 예, 사람이 만든 거는요, 결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안 할 거야. 나는 죽어도 할 거야. 라고 고집을 부려도요, 분위기가 결정을 번복하게 만들면 인간은, 그리고 어떤 결정자는 결정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들은 2022년 FOMC에서 진행이 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방송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이 올해 3번의 금리 인상?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린 겁니다. 예, 어떤 청취자님께서, 그렇지, 금리 인상은 미쓰리가 최고지. 예,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어디 가서, 개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드릴 테니까, 미쓰리, 지금 증시 빠져 죽겠는데 지금 종목들 다 아작나고 있는데 됐어. 이렇게 외면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한번 올해 큰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1월 5일 뉴욕 증시를 보면서 이것들이 그냥 악재란 다 끄집어냈구나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앞에 방송 말고 그 전에 방송에서 이번 주에 여러분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수요일 날 ADP에서 발표하는 민간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제발 그 지표가 좀 덜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 지표가 덜 나와야지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고개를 들지 않을 거고, 그 지표가 덜 나와야지만 금요일 날 발표되는 노동부의 고용지표도 눈높이를 좀 낮출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조금 편안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미쓰리의 간절한 바람을 깨고 이놈의 ADP 전미 고용서 고용 발표 12월 민간 고용 11월 대비 80만 7천 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제 쇼크를 줬나,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줬냐 하면은요, 시장 예상치가 이거의 반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아예 시장 예상치를 좀 높게 잡았다면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어요 라고 했으면 덜 할 텐데, 예상보다 2배를 뛰어넘는 지표가 발표되니까 미쓰리가 가장 우려했던 금리 인상 얘기 나오고, 그리고 어제 방송했던 것처럼 긴축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ADP 민간 고용 지표 잘 나왔어요. 여기에다가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된다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앞에 방송 말고 그 앞에 방송, 그러니까 이번 주 이벤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을 때, 여러분 12월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되는데 1월 달에 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올해 첫 번째 FOMC 회의가 있다 보니까 12월 FOMC 회의록 발표가 굉장히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장 한 2주 정도, 2주, 3주 정도 뒤에 금리 결정에 대한 어떠한 코멘트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1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FOMC라는 단어 회의 이렇게 나오면 금리 이렇게 연상을 좀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번 주 제가 이제 목요일까지 보내면서 드는 생각은, 이번 주 분위기가 너무 미쓰리가 생각했던 어떤 시나리오대로, 그리고 그 시나리오 중에서도 좀 되게 짜증나는 시나리오 쪽으로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2월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됐는데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내용을 보기보다 12월 달 FOMC 회의에서 주는 그 힌트가 뭐였냐면, 여러분, 금리 인상 5월에 한다고 하죠? 아니에요. 3월에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금리 인상이 올해 3월에 시작될 가능성이 제시됐다는 겁니다. 3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여러분 3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 50%가 넘었어요라고 했잖아요. 이날 금리 인상 가능성 67.8%까지 올라왔습니다. 왜요? 12월 FOMC 회의록 때문에. 그리고 12월 달에 이런 의견이 나온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12월 FOMC 회의가 언제 열렸습니까?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열렸을 거예요. 그때 미국의 어떤 뭐 지표들 되게 잘 나와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되게 컸었거든요. 그런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오미크론이 발생을 해서 약간 이렇게 또이또이 해먹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12월 달 FOMC 회의 기록을 보면 연준 위원들이 이놈의 미국의 경제가 너무 좋아서 말이지 2022년뿐만 아니라 2023년까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상승할 것 같아라는 그런 야무진 상상을 하면서 그래? 그럼 인플레이션 걱정해야겠네. 자, 그러면 우리 금리를 좀 빨리 땡겨볼까?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겁니다. 시장이 왜 놀랐냐면요. 우리가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 한 달도 안 됐어요. 12월 FOMC 회의가 열린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때 분위기는 어땠냐 하면 일단 금리 인상을 한 6월 정도에 할 분위기, 그리고 금리 인상을 6월에 하기 위해서 6월에 예정되어 있었던 테이퍼링을 3월로 앞당긴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 테이퍼링 종료해야지. 뭐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테이퍼링 종료하면 이제 시중에 돈 풀린 거 이제 회수해야지. 그래 그럼 6월 달에 금리 인상 할 건가? 뭐 6월 달이면 뭐 아직 반년 정도 남았으니까 여유 있게 생각해 보지. 이런 느낌이었다가 막상 12월 달 FOMC 회의록을 보고 헐 이건 뭐지?가 된 겁니다. 작년 10월 달에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연준이 2024년쯤 한 그때 무렵에 대차대조표를 축소할 것 같다. 즉 2024년에 긴축에 돌입할 거다. 이런 분위기가 대세였고요. 그리고 테이퍼링은 기존에 6월로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 앞당겨져서 3월로 종료하기로 했고, 그리고 테이퍼링을 6월에서 3월로 종료한 이유는, 앞당긴 이유는 좀 분위기를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기면서 6월 달에 한번 금리 인상 한번 해볼까 이렇게. 즉 경제에 어떠한 큰 충격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유동성을 줄여가면서 금리 인상하고 유동성을 회수하면서 이제 긴축으로 넘어가는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상했던 모든 시장의 예상을 깨고, 물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쩔 수가 없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준의 짱이기 때문에 욕을 먹으면 연준의 의장인 제롬 파월이 먹어야겠죠.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굉장히 똥멍청이 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요. 그 돈다방 미스리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서로 이제 너 왜 그런 것도 몰라 이러지 말고요. 몰라요.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주식 빼곤 개뿔도 몰라요. 테이퍼링이 뭔지, 그리고 뭐 긴축이 뭔지, 금리 인상은 뭐 당연히 아실 거고, 그러니까 이 구분을 좀 못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간략하게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드리면, 테이퍼링은 여러분 돈을 회수하는 건 아니죠. 그죠? 테이퍼링은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을 푸는데 많이 풀었다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렇게. 그러니까 시장에 푸는 돈을 점점 줄여서 나중에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는, 그 뾰족하게 되는 게 우리는 테이퍼링 종료 시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긴축이 아니라 유동성을 덜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6월 달에 테이퍼링을 종료하기로 했는데 3월 달로 앞당겼다라는 것도 에이, 돈 안 푼다는 거야? 에이,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긴축은 뭐냐면 연준에서 돈을 갖고 있는데 채권이나 어떤 그 물건들을 사들이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갖고 있는 돈이 시장에 풀리고 그 시장에 있었던 채권이 연준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긴축 얘기하고 양적 완화 얘기하면서 거기 이제 동반되는 단어가 뭐냐면 대차대조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대차대조표는 뭐예요, 여러분? 연준이 시장에다가 이만큼 돈을 주고 이만큼 채권을 사서 대차대조표를 보면 이쪽에 돈이 이만큼 풀렸고 연준의 물건이 이만큼 들어왔다. 이게 바로 대차대조표거든요. 근데 지금 테이퍼링 종료도 3개월 앞당기고 금리 인상도 6월이 아니라 3월로 앞당기고 거기에다가 긴축까지 완전히 동시 패션을 하겠다고 하니까 시장에서 헉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궁금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미쓰리 네가 그랬잖아. 매번 그러잖아. 나 귀에 딱지 앉았거든. 2015년 미국이 오랜만에 금리 인상 한 번 하고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을 하기로 했는데 그 결정이 난 지 한 보름 정도 지나서 즉 2016년 연초 중국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중국 증시가 개박살 났다며 이번엔 왜 안 그래? 라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시나리오는 없어요? 그리고 올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2월 달에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많다고 얘기하니까 되게 개뻥 같은데 하여튼 몇 분이 물어보세요. 방송을 들은 몇 분이라든가 제가 주위에 이렇게 이제 아는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신 게 뭐냐면 미쓰리, 야 윤정아, 그러면 언제쯤 좀 본격적으로 안 좋아질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야 언제쯤 중국에서 좀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not yet, 아직은 아니고 빠르면 2월? 예, 빠르면 2월. 그러니까 이게 재수 없으면 베이징 올림픽 바로 직전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베이징 올림픽 끝난 다음에 어떤 그 선진국의 금리 인상이 신흥국 대빵인 중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증시를 좀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제가 좀 더 계속 이제 그림이 나오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뉴욕 증시가 1월 5일 날 저렇게 끙끙 앓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준이요 2022년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고요. 3번의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6월 달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이면 남은 FOMC 회의 동안 즉 2022년 하반기 동안 2번의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되고 2번의 금리 인상을 과연 언제쯤 할 것인가. 미쓰리 생각에는 3번 못한다. 뭐 이게 저의 주장이잖아요. 올해 FOMC 회의가요. 1월 달 3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 9월 달, 11월 달, 12월 달 총 8번의 FOMC 회의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놀란 이유가 뭐냐면 약간 미쓰리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야, 6월 달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하면 솔직히 말이 3번이지 하반기에 2번 추가로 이렇게 다다다다닥 할 수 있겠어? 에이, 그러진 좀 어렵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6월의 금리 인상, 5월의 금리 인상이 아니라 3월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는 어머 이놈들 봐. 정말 3번 하겠네.
아니면 이렇게 금리 인상을 5월에서 6월에서 이렇게 3월로 앞당겼다는 얘기는 이놈의 새끼들이 그냥 금리 인상을 3번이 아니라 4번도 할 수 있다는 거네. 이런 어떤 그 걱정 인형이 막 유행하는 바람에 뉴욕 증시가 이렇게까지 하락한 겁니다. 여러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좀 조용히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증시가 어이 제롬 파월 너 미친 거 아니니? 뭐?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생각을 해? 너 이러다 다 죽어! 한번 이래볼래? 이런 시그널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그널은 당장 1월 5일 뉴욕 증시 나스닥 지수가 3% 하락했던 것으로 신호를 주고 있고요. 물론 그 전에도 나스닥이 2% 하락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이렇습니다. 뭐 중국도 그렇고요. 그런데 중국은 지금 이벤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까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일본 증시도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1월 6일 목요일 뉴욕 증시도 안 좋겠죠. 목요일 날 여러분 뭐가 발표가 됩니까?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게 지금 지난주에 19만 몇천 명밖에 안 나왔거든요. 또 이게 좀 적게 나오거나 뭐 이러면 여전히 아이고 그래 금리 인상 3월에 해야겠네 이런 공포가 유행을 하면서 뉴욕 증시도 상승폭을 반납하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상승폭이란 그동안 산타 랠리라고 떠들어댔던 그 상승폭을 반납하고 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시점에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살살 건드리냐 하면 경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언론에서 건드리는 거죠. 야, 지금 오미크론이 막 이렇게 유행을 해서 막 100만 명씩 나오고 물론 뭐 치료제 있고 뭐 백신 있고 있지만 경제 지금 이렇게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3월에 금리 인상을 해. 정말 너 죽으려고 환장했니?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 그렇게 급하게 가지 않을 겁니다. 미국 경제 상당히 좋지만 여전히 코로나19 때문에 알 수 없는 어려움을 우리가 갖고 가야 되다 보니 우리가 점진적으로 스무스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발언이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달러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달러가 어떻게 안정이 될까? 달러는 이제 또 안정이 될 겁니다. 물론 단기적인 고점인 1,200원은 찍을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 고고싱 할 수는 없고요. 미쓰리 생각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만약에 1월 6일 하락한다면 얘네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1월 7일 날 발표되는 노동부의 고용지표 요거를 기대보다 좀 낮추는 거죠. 예. 예상치를 겁나 높게 만들든가 뭐 해서 고용지표가 예상치보다 좀 못했다. 뭐 예상치에 부합했다. 뭐 이런 정도로만 좀 넘어가면 위로 정신없이 올라가던 달러도 좀 진정을 할 거고요. 예. 그리고 뉴욕 증시의 하락, 대한민국 증시의 하락, 일본 증시의 하락, 뭐 중국 증시 하락 이런 모든 글로벌 분위기를 일단 어느 정도로 좀 진정을 시킬 겁니다. 아마 다음 주 초반이 되면 이제 1월 달 FOMC 회의를 앞두고 제가 회의를 앞두고 열흘 전쯤 되면 연준위원들 입에 다 지퍼를 봉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음 주 초반에까지만 이제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뉴욕 증시가 금리 인상 때문에 몸살을 앓게 되면 연준위원들이 1월 달 FOMC 회의를 앞두고 그러니까 입에 자물쇠를 봉하기 바로 직전에 어느 정도 시장을 안정시키는 시그널을 주고 주둥이를 닫을 겁니다. 시장은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 1월 6일 날 아침에 눈을 떴더니 어머나 미국이 망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충격. 대한민국 증시
빠졌는데 다시 반등하고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거 가지고 막 반등시켰는데 후장으로 갈수록 막 더 밀리고 예, 이런 충격적인 분위기에서 너무 공포에 떨지 마시고요. 좀 시장을 냉정하고 여러분 뭐예요?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돈다방 미스터리 방송은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렇다고 제가 뭐 뻥을 치거나 없는 얘기한 건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을 이렇게 안정시키기 위해서 잘 될 거예요. 저는 잘 될 거예요. 이런 그런 개소리는 못 하니까 있는 팩트만 정확하게 전달해 드린 거니까 예, 오늘 힘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은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려면 건강하셔야 되고요. 모든 병은 그 스트레스가 병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좀 안정을 취하시고 오늘 밤 푹 주무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